자, 이제 어제 챕터 그 5번 브러쉬는 전부 다 완성을 했고, 맨 마지막에 패턴 배경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챕터 6을 할 거고요. 챕터 6은 우리 카페 세 번째 페이지에 65번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저기 뭐야, 웨이자루이 학생이 오늘 결석을 했는데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용량이 지금 114메가나 돼요. 그 다운로드 받고 요거를 내가 저장을 세이브 에즈 해갖고 다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1메가로 다시 줄인 걸로 제가 저장을 다시 했어요. 용량이 그 JPG 파일이 100메가가 넘어가고 뭐 그런 경우는 사이즈가 어마하게 크고 뭐 고해상도 300dpi에다가 뭐 그러면은 용량이 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본인이 작업한 게 용량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사이즈라던가 이런 걸 한 번씩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하는 6번은요. 자, 색감 보정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다 많이 했기 때문에. 6-1번부터 볼게요. 자, 6-1번은 지금 보면은 사진에서 이제 색감이 약간 좀 어느 한 톤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배웠던 색감 보정에 대한 거 이미지에 보면은 두 번째 조정이란 메뉴에 이제 오늘 할 거는 이 밝기부터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대부분 다 할 건데요. 물론 이 중에서 내가 색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정 밑에 보면은 자동으로 잡아주는 것들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색상이 약간 조금 브라운 계열 색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한번 잡아보겠다. 자동 색상을 넣어주면 포토샵에서 알아서 기본적인 색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좀 색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의 조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자동 톤 대비 색상 가지고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활용해 줄 수 있고요. 물론 아까 그거는 자동으로 지금 들어간 거 이외에 한 번 더 해주긴 해야 돼요. 약간 좀 어두웠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또 메뉴가 많으니까 예제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요거 좀 볼게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에 대한 소스가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요. 약간 좀 부족해 부분은 보이는 그런 톤이나 뭐 이미지 이런 건 수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미지를 받으면 색감 수정을 가장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레이어를 복제해서 한번 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자, 뭐 이것도 물론 자동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조정에서 밝기하고 대비 메뉴를 가지고 밝기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밑에 보면 레거시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좀 과거의 기능을 활용하겠다. 그냥 한번 해보고 레거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지금 내가 봤을 때 명도가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비의 값을 좀 강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명도도 좀 밝게 그다음에 대비도 약간 좀 밝게 해서 제가 명도는 한 32, 대비는 그거의 두 배인 한 65 정도 해서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색감이 약간 보정이 됐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배경 컨트롤 J 눌러서 자, 이번에는 자, 자,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이번에는 레거시의 밝기 대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거시 체크를 해주고 자, 밝기 그 다음에 대비 기본적인 밝기와 대비는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는 레거시 체크 안 했을 때는 대비의 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레거시로 체크했을 때의 값과 그냥 했을 때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조금 더 효과적인 거를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레거시 체크해 준 거는 훨씬 더 약한 값으로도 충분히 밝기라던가 대비의 느낌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기본 체크한 거하고 레거시 체크한 거하고 그다음에 아예 안 한 거하고는 색상 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내가 이미지를 보고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뭐 밝기라던가 대비값을 활용을 해서 원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저장은 안 할게요. 자, 6-2-2번. 자, 이미지에 보면은 조정에 뭐 밝기 대비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값으로 색감 보정을 해주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기능이 레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레벨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은 밝은 톤, 중간 톤, 가장 어두운 톤 통해서 톤별로 제가 색감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중간 톤을 뭐 좀 더 밝게 보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두운 톤을 내가 좀 더 빼거나 더 강하게 하거나. 그래서 레벨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톤별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톤별로 색감 보정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색감 보정을 할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거라서 일반 사람들은 레벨을 또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요건 저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뭐 해를 등지고 찍거나 뭐 햇빛 때문에 약간의 역광 느낌의 사진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역광의 사진은 포토샵에 있는 조정 중에서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라는 메뉴로 역광의 느낌을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기능만 해도 아까보다 훨씬 살았는데 또 나는 디테일하게 기타 옵션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영역에서도 톤별로 뭐 어두운 부분에서도 나는 어두운 걸 더 어떻게 뺄 거다. 뭐 어두운 거의 반경의 값을 수정을 해줄 거다. 톤을 내가 또 수정해 줄 거다라고 해서 사진 자체의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중간 부분. 그러면은 내가 어두운 부분 수정이 됐는데 가운데 있는 밝은 부분, 그럼 밝은 부분 볼게요. 밝은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는 반대로 색을 좀 더 넣어줄 거고 톤을 좀 더 넣어주거나 반경의 값을 또 수정을 해주면 내가 역광의 느낌뿐만 아니고 이 파일 안에 밝은 영역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요, 꼭 기타 옵션 체크를 해서 내가 색감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색 톤을 나눠가지고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과 비교를 해보면 보정하지 않은 것과 색감 톤을 보정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나 역광의 느낌으로 그 어두운 톤은 많이 복구가 된 것처럼 보여지죠. 자, 이건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주고 JPG로 완성 폴더에 오늘 날짜로 1번으로 해줄게요. 오늘 벌써 7월 10일이에요. 자, 저장해주고 자, 6-3-1번. 아까 제가 자동으로 톤을 잡아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는 좀 블루톤이 평균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톤을 좀 수정해주고 싶어서 조정해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보면 색상, 균형, 컬러 밸런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컬러 밸런스에 컨트롤 B 눌러서 색상 균형을 잡아줄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블루의 기능을 좀 빼볼게요. 옐로우 쪽으로. 그랬더니 평균적인 이미지 사진처럼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 누를 건데 자,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보정하지 않은 것과 내가 색상 균형을 수동으로 잡아준 거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죠. 이 색상 균형 같은 경우는 뭐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꾸고 내가 어떤 톤을 넣어주면 또 색을 더 지정해서 넣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이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6-3-2번. 이건 지금 이미 흑백이죠.
그러면 컬러 밸런스를 가지고 색을 넣은 것처럼 해주고 싶은데 제가 빠르 이 부분만 제가 드래그해서 자, 아까 컬러 밸런스가 컨트롤 B였는데요. 컨트롤 B. 컨트롤 B 눌러주고 나는 오히려 여기 지금 원하는 톤을 넣어줄 수 있어요. 흑백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만약에 블루톤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흑백 이미지에서 내가 넣어준 수치만큼의 컬러가 추가가 돼요. 나는 근데 여기서 더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면요. 한 번 더 컨트롤 B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을 한 번 더 입혀주면 좀 더 진한 컬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바로 컨트롤 U 눌러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또 이 부분은 어떤 컬러를 넣겠다. 컨트롤 U 눌러서도 물론 컨트롤 U. 지금은 색이 없기 때문에 색조를 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색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색상화에 체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채도를 좀 높여주거나 색을 조금 약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마음껏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B 같은 경우는 흑백에다가 색을 바로 내가 원하는 색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컨트롤 U 같은 경우는 색상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을 색을 넣어주겠다라고 할 때는 컬러 밸런스나 아니면 컨트롤 U, 색조나 채도를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앵무새를 다 뭐 색을 다 채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4번. 자, 요거는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복제라는 기능으로 이 화일 자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복제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는 지금 채도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진을 내가 채도를 좀 높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미지 조정에 그 채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채도.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은 조금 더 활기 있는 느낌으로 생동감 있게 바이브런스라는 기능으로 생동감, 활기가 추가가 됐어요. 눌러볼게요. 과거에는 그냥 채도만 올렸단 말이에요. 생동감, 이 활기띠게 바뀌어지는 게 없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채도만 올려가지고 이 파일의 값을 만들어줬다면, 자, 요거는 지금 새롭게 추가돼 있는 생동감 기능을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생동감의 느낌은요, 조금 더 활기 있는 느낌으로 채도를 높여주면서, 원래는 이제 아까 했던 게 보면은 채도만 아까 높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생동감을 추가로 높여주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컬러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활기 있는 느낌으로 색이 추가가 돼요. 물론 이걸 너무 강하게 해주면 색감이 깨질 수도 있지만 적당하게 넣어주면은 채도를 높인 것보다 조금 더 활기 있는 느낌으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도도 높이면서 생동감 있는 느낌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조정에 생동감이라는 기능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보면은 채도만 높인 것과 최근에 기능이 추가된 것의 결과는 다르죠. 훨씬 더 좋죠. 생동에 대한 생동감 있게 채도를 넣어준 게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뭐 되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6-5번은요. 제가 이 파일을 복제를 6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크기를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50% 줄여주고요. 복제를 해서 또 복제. 6개로 만들 건데요.
자, 6개를 내가 다 다른 방법으로 회색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이제 할 건데, 자, 이미지에 조정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을 해서 회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색조와 채도에서 채도를 아예 빼버리면 흑백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컨트롤 U 눌러서 채도를 뺀 것. 자, 요거는 이미지에 조정해 보면 그냥 아예 그 채도를 빼주는 채도 감소가 있어요. 컨트롤 U에서 앞에 Shift 하나만 눌러주면은 그냥 아예 채도가 빠져요. 근데 요거는 채도가 빠지는 거는 두 개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컨트롤 U 눌러서 채도를 마이너스로 한 거. 이거는 아예 그냥 채도를 뺀 것. 자, 요 이미지는 뭘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라디언트 맵을 활용을 해서 이따가 할 거지만 그라디언트 맵에서 기본 사항에 보면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어서 이 블랙과 화이트로 확인 눌러서 약간의 흑백 느낌을 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르죠? 그라디언트 맵을 입혀서 흑백으로 바꾼 거는 좀 느낌이 달라요. 자, 여기서는 제가 아예 컬러 모드 있죠, 모드. 우리는 항상 RGB 모드를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비트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저는 아예 회색 음영으로 해서 컬러를 다 버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컬러가 안 들어간다고 했죠. 아무리 내가 컬러를 지정을 해도 그레이스케일 모드는 컬러가 안 들어가요. 나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해서 흑백으로도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그레이스케일 모드, 그다음에 채도를 뺀 거, 이 세 개는 좀 유사하고 그라디언트 맵은 좀 달라요. 자, 또 흑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좀 볼게요. 우리 그 아까 했었던 그 생동감 있죠? 생동감에도 뭐가 있냐면은 채도를 아예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흑백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자, 요거 하나만 자세히 볼게요. 지금까지 바꿨던 흑백은 그냥 단순하게 흑백으로만 바꾸는 건데 나는 흑백도 조금 더 느낌 있게 디테일하게 흑백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에 조정해 보면은 흑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흑백은 단축키가 Alt, Ctrl, Shift, 그다음에 B, 블랙 앤 화이트 이런 느낌으로 해서 B로 눌러주는데요. 흑백 한번 눌러볼게요. 자, 흑백인데 그냥 기존에 이렇게 흑백, 채도를 뺀 흑백과 비슷했지만 여기 뭐가 있느냐? 원래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그 컬러별로 나는 흑백의 음영을 나는 조금 더 느낌 있게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흑백의 기능이 기존에 있는 흑백과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가장 디테일하게 내가 흑백의 음영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흑백이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단순하게 흑백을 바꿨지만 나는 조금 더 느낌 있게 원래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톤별로 흑백을 더 내가 세밀하게 농도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디테일한 느낌의 흑백은요, 어, 여러 가지 흑백 기능 중에서 말 그대로 이미지의 조정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 기능이 가장 디테일한 흑백으로 만들 수 있는 흑백 변환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닫고요. 이건 좀 다른 영역인데 그라디언트 맵은 그렇지만 나는 흑백으로 바꾸되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나누어서 흑백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흑백 기능으로 컬러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4번 저장해서 JPG로 1-2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한 흑백이 아닌 좀 다양한 톤별로 나눠진 흑백으로 바꿔봤고요. 아까 제가 잠깐 그라디언트 맵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라디언트 자체를 이미지를 살리면서 거기다가 색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흑백도 했지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톤별로 나눠서 넣어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매핑 되듯이 약간 그 블렌딩 모드 활용한 것처럼 그렇게 겹침의 느낌으로 이미지가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게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기능이에요. 조정해서 그라디언트 맵.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색만 쌓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이미지에다가 색을 겉에 약간 씌워준 느낌으로 색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냥 컬러풀한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우리가 아주 많이 했었던 그 색조하고 채도. 언제든 이미지를 보면서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색을 내가 빼거나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하는 거는 조심히 사용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미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가 쨍해졌죠. 그리고 언제든 밝기를 아예 어둡거나 아예 밝거나.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만 밝은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밝기 자체를 빼거나 아예 밝기를 더해서 이미지가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바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컨트롤 U는 하나의 기능으로 되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어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저 컨트롤 U예요. 요거는 또 뭐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나? 자, 여기 한번 곡선이라는 거 볼 건데요. 곡선. 곡선 같은 경우는 아까 레벨 값 활용해 준 것처럼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느낌을 내가 중간에 그래프를 가지고 빼거나 더하는 느낌으로 해서 색을 더해 줄 수 있어요. 약간 탁하거나 어두운 느낌은 그냥 컨트롤, 여기 곡선 같은 경우 컨트롤 M이거든요. 컨트롤 M 눌러갖고 살짝 컬러를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할 때는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선은 컨트롤 M 기능으로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자, 6-8번 볼게요. 자, 요거는 내가 원하는 색만 대체를 할 수 있는 색상 대체에 대한 기능 예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색상 대체가 있죠. 색상 대체 같은 경우는 내가 스포이드 툴을 가지고 먼저 내가 바꾸고 싶은 컬러를 먼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허용량은 뭐냐? 이 색과 유사한 것들. 그러면 뭐 나는 이 색 말고도 조금 더 유사한 거. 그럼 플러스 버튼을 가지고 조금 더 컬러들을 추출을 해줘요. 그러면 좀 어두운 핑크도 있고 좀 밝은 핑크도 있겠죠. 응, 그래서 추출을 해서 이 상태에서 나는 색 자체를 다르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채도, 밝기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추출한 색만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좀 허용량을 약간 크게 해줘요. 허용량을 약간 크게 해주면 여기 지금 부족했던 컬러들이 같이 추출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색만 추출해서 색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색상 대체예요. 자, 요거는 원래 이런 꽃잎에서 내가 꽃잎만 선택을 해서 색을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꿔봤죠. 자, 요거 저장할게요. 자, 4번 저장해서 JPG로 완성 폴더에 7-3번 해볼게요. 요 컬러 대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색상을 추출을 잘했는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꽃잎에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수술 주변으로 좀 깔끔하게 색이 빠졌는가 그런 걸 제가 좀 볼게요. 월요일 날 여러분 예제한 거 보여달라고 할 때 많이 했지요? 자, 6-9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6-9는 이미 메뉴가 인버트, 포스터라이즈, 트레스홀드라고. 자, 인버트는 단축키 컨트롤 I 뭐냐 색상 반전이에요. 자, 인버트는 반전, 인버트, 컨트롤 I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반전해 볼까요? 다시 컨트롤 I 하면 이렇게 나오고 다시 반전하면 컨트롤 I 누르면 마치 그 필름 카메라의 색상이 반대로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인버트 기능이에요. 자, 포스터라이즈는 이미지의 조정에 포스터화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포스터화는 마치 그림처럼 바꿔지는 기능이고요. 레벨을 많이 올리지 말고 레벨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한 5 미만
한 4 정도 했을 때 약간의 그림처럼 바뀌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자, 트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고대비화인데 고대비 한계값이라고도 해요. 트레스홀드. 그러면 내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색상 조정을 해서 흑과 백의 단순한 이미지로 고대비화해서 보여주는 게 이 트레스홀드란 기능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미지 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하나 더 할 건데 일단 녹화 좀 중지하고요.